뭐. 자, 앞서까지 그 범 캘로리미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져 있는 이 수식,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식이죠? 바로 연력학 제2법칙. 1법칙. 법칙. 왜 이래? 글자가 법칙. 자, 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그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dq 플러스 d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는 뭐 미분을 한다의 d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 미소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자, 이때 여기서 이 수식을 또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뭐를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바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바꾼 거죠.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바로 팽창일. 방금 이제 제인이 얘기처럼 expansion work. 그 다음 뒤에 있는 DWE 이건 뭐죠? 요건 비팽창일. 기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팽창일이니까 얘는 non-expansion work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이 비팽창일은 지금은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시하겠습니다. 이 비팽창일이 대표적으로 전기적인 일이 되는데 나중에 전기화할 땐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잠깐 없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PEX라고 쓴 것의 의미는 이 압력이 내부 압력이 아니고 외부 압력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얘를 무시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조건에 부피가 일정하다 라고 조건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dv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얘 잠깐 비평장일은 잠깐 생각하지 않고 부피마저 일정하다고 하면 이게 0이 돼 사라질 테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dq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편의상 짜잔 V를 아래 첨자로 살짝 넣어줍니다. 이 V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정적 과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넣어주면서 dv가 0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열량 변화는 바로 불피가 일정한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요거 자, 비열을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요. 비열을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보이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C가 비열이고 N이 몰수였잖아요. 그럼 비열에다가 몰수 곱한 이 부분만큼이
결국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열 용량이었고요. 보이시죠? 보이죠? 이 조건에다가 이게 이제 원래 정의였는데 여기다가 짜잔 짜잔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어보자? 정적과정이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걸어보자. 그럼 이때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열량 변화죠. 그럼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열량 변화가 뭐랑 똑같다고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뭐로 바꾸어준다? 이렇게 바꾸어준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꼬부랑탱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꼬부랑 돼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partial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적 표현인데 영어로는 partial 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 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식의 의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 E는 바로 일반적으로 V와 T의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부 에너지는 함수 표기가 됐을 때 그 변수가 부피하고 온도라는 얘기인 거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요. 온도가 변해도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부피는 바로 위치 에너지 변화와 관련이 있고요. 온도는 운동 에너지 변화와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부피가 바뀌면요. 부피가 바뀌었을 때 그 입자 안에 있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도 바뀌겠죠. 그러면 부피가 바뀌면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거리가 바뀌면 위치 에너지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한 요소라서 부피가 바로 내부 에너지 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건 뭐 아시겠죠?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바로 부피하고 온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로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한 온도의 변화를 알고 싶은데 잠시 뭐한 조건?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과 관계가 있다? 바로 정적 비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내용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적 과정에서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 그게 바로 뭐다? 정적 비열 CV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식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NCV는 DE, DT,
알겠죠? 이 수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범 캘로리미터로 측정한 열량으로부터 이렇게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저 시스템의 정적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구한 열량 변화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고 했죠? 그럼 잘 봐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열량 변화. 이게 바로 뭐다? 아까의 범 캘로리 미터에서 측정한 열량인 거예요. 물의 온도가 변할 거고 그 변한 물의 온도에다가 물의 비열을 곱하면 그게 바로 그때 그 뭐 출입한 열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량이 그 범 캘로리 미터 내부의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변한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범 캘로리 미터에서 측정한 열량은 바로 뭐가 된다? 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범 캘로리 미터 실험은 편하다고 했어요? 귀찮다고 했어요? 아주 귀찮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내부 에너지를 직접 측정하는 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귀찮다는 얘기예요? 아주 귀찮은 일이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3.3의 엔탈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썼죠? 지금 다행히 네, 뭐라고? 3.3이 뭐라? 3.3이 빠졌다고요? 피 같다고요? 엔탈리 아니 이런 엔탈리 이게 뭐지? 자, 지금 나 찍어줄게요. 일정 엔탈리라니 이런 쭈쭈쭈 3.3 일정 압력 자 우선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 전달 바로 실험 장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 전달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렇게 열량계 종류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저 이름이 뭐였죠? 저 열량계 커피컵 열량계요. 커피컵 열량계요. 야 근데 그 강민이는 이게 배가 예뻐요. 네? 강민이 요즘 배가 이렇게 막 있잖아. 배털의 강국이요? 아 진짜로요? 배털? 배털. 배털. 그래? 좋네요. 좋은데요? 강민? 배털 미남? 뭐죠? 자 어쨌건 여기에 그 실험 장치가 보시다시피 이게 뚜껑이 있긴 한데 그냥 진짜 어떤 정도의 뚜껑이냐면요 그 커피컵 있죠 일회용 커피컵 그 정도 뚜껑이에요 그냥 여기 어떤 내용물을 넣고요 예 그냥 그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여기서 온도계에서 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러면 이게 왜 일정 압력 조건이냐면요. 사실 뚜껑을 덮어놨어도 이런 뚜껑은 완벽한 밀폐된 뚜껑이겠어요? 뭐 그냥 대충 닫아놓은 뚜껑이겠어요? 그냥 뭐 팔이 날아가다가 빠지지 마라 뭐 그런 정도의 뚜껑이기 때문에 요런 틈새로 틈새 요런 틈새 혹은 요런 틈새 요로 뭐가 다 대기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대기가 들락날락 할 정도의 엉성한 뚜껑으로 그 뭐냐면은 붙여 두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피가 일정하겠어요? 부피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부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지구 온난화의 그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해수면 상승이죠. 네. 뭐 그 얘기는 알죠. 그래서 뭐 나도 오늘 유튜브에서 뭐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그 해수면 상승이 그게 지금 사실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태더만요. 그래서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얘기들 해요. 네, 그래서 막 좀 뭐 뉴욕 같은 경우도 이 바다가 점점 육지로 넘어온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투모로우. 예? 투모로우. 예, 뭐 뉴욕도 심지어,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남태평양에 조그만 섬나라가 뭐 이렇게 뭐 물에 잠겼어 이런 걸 떠나서 아니 뭐 그것도 되게 심각한 일이지만 뉴욕이나 뭐 네덜란드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 심지어 우리나라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부산도 해수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저기 뭐 이제 이탈리아 베니스 저희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예, 왜 그 저기 그거 뭐냐 그 뭐지 그거 아 생각이 안 나. 스파이더맨 2 보면 이 베니스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게 이제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육지가 잠기던데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수위가 이렇게 높아져서 육지가 잠기는 첫 번째 현상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이거래요. 온도가 올라가서 물의 부피가 늘어난 거래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이게 이런 그냥 페트병에 온도가 좀 오른다고 한 2, 3도 오른다고 물의 부피가 그렇게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런 페트병엔. 근데 이 물이 바닷물처럼 많으면 그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0.00001%만 변해도 그게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바다에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변하면 여기서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왜? 대충 허술하게 닫아놓은 컵이니까. 하지만 대기가 들락날락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건 말건 간에 이 대기는 기본적으로 막 변해요. 보통 일정해요. 일정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실험 장치를 바로 일정 압력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런 이렇게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실험을 하는 이런 장치는 앞서 범 캘로리 미터에 비해서 써먹기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범 캘로리 미터에 비해서는 훨씬 편리한 실험 장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실험 장치가 중요한 게 바로 실험하기가 매우 편하다. 그래서 아니 커피컵에 보면 빨대 들어가는 군용 있잖아요. 거기도 대충 꽂아 놓은 거라니까요. 아니 그거라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해가지고는 측정하는 열량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떤 조건이다? 등압 조건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범 캘로리 미터에서의 정적 과정은 실험하기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런 식의 등압 과정에서의 실험은 상당히 편하고 보편적이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직 엔탈피 정의 안 했죠? 네, 이제 하려고요. 자, 두 번째,
짜자자잔. 이것을 그 유명한 엔탈피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쨌거나 정의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외우는 겁니까? 그냥 외우는 거다. 그래서 엔탈피는 뭐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엔탈피의 변화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PV의 변화량.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요렇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은 무시하자? 비팽창일. 바로 non-expansion work은 얘는 무시하자. 그러면 어떤 항들만 남냐면 얘, 얘, 얘. 이 항만 남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수식에서 첫 번째 어떤 가정을 하나를 할 거냐면 바로 등, 앞 과정에 대해서 한번 수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등압 과정에서는 보통 또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일정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입력이 일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외부 압력의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내외부 압력의 평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내외부 압력의 평형이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 대기 중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지구 대기라고 하는 것도 매우 뭐냐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힘이고 큰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 ATM 그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미터 제곱이니까 이게 1m의 판에 힘이 가해지는데 무려 10만 뉴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매우 큰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매우 큰 힘에 짓눌려 있는 건 맞지만 그걸 사실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안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몸 안에서도 그 압력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등압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PEX가 1 ATM으로 일정한 것과 두 번째 PEX가 동시에 P이기도 한 거예요. PEX는 무슨 압력?
외부 압력일 때 그냥 P는 이건 시스템 내부의 압력인 거죠. 요게 바로 등압 과정의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정압 비열 요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아까 여기서 나와 있었던 요 수식 있죠? 요 수식에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엔탈피 변화는 엔탈피 변화인데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P라는 아래첨자를 쓰는 게 바로 뭐다? 정압 과정. 그러면 보시다시피 잘 봐요. 엔탈피 변화가 요거였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열량 변화 역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일 텐데 압력이 일정하면 보시다시피 잘 봐요. 봐. 외부 압력이나 내부 압력이나 항상 같은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외부 압력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냥 PdV가 되는 거예요. 내부 압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평창률은 잠깐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됐고 자 dPV도 어떻게 되세요? dPV도 보세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의 변화량이긴 하지만 압력이 일정하다며요. 일정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정하면 바깥쪽으로 빼내면 되죠. 그래서 PdV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dQP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저 수식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정압 조건에서 자 압력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한 열량 그게 이 Q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다? 엔탈피 변화구나. 라는 것을 이 수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맨 처음 보여드렸던 요 실험 장치 있죠? 이렇게 커피컵처럼 대충 꾸며놓고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때 측정한 열량이 바로 뭐다? 엔탈피다. 아시겠죠? 그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그 열량 표현을 그래서 항상 엔탈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에 저렇게 그 수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런 수학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저런 의미를 뭐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막 중학교 때 중학생 때 막 화학 뭐 선행 학습 이런 거 하면 뭐냐 화학에서는 무조건 뭐 엔탈피 변화를 열량으로 표현하잖아요. H라고 쓰고 그 H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막 발열이면 음수 막 흡열이면 양수 막 하잖아. 그 왜 엔탈피냐? 바로 이렇게 측정된 열량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측정되는 등압 과정에서의 열량 변화는 항상 뭐다? 엔탈피다. 그래서 화학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열량 데이터는 뭐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다? 엔탈피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측정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정압 비열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1번 넣고 이제 2번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짜잔. 자, 역시나 뭐 열 용량을 어떻게 NC 자, N은 몰수고 C는 비열이죠? 비열이죠. 자, 요것의 정의가 뭐였어요? 항상 dQ, dt. 그죠? 자, 근데 이따가 P라고 아래첨자로 P를 넣어주죠.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등압 과정이고요. 등압 조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dQP 이만큼이 뭐로 바뀐다고요? DHP로 바뀐다고요. DQP는 DHP.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다? NCP를 DH, DT, P 이렇게 편미분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엔탈피를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 온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정압 비열이 된다라는 것을 요 수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수식을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외워야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요 밑에 한 줄 더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건 요 엔탈피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누구하고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T와 P의 함수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변할 때도 압력이 변할 때도 엔탈피는 변할 수 있구나.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비열, 정압비열. 자, 그 다음.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바로 82페이지. 82페이지 찾았어요? 자, 82페이지에 거기 4챕터. 4챕터 보이세요? Heat capacity for ideal gas. 찾았죠?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몇 시죠? 7월 53분. 여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시에 끝났어요. 근데 왜 매일 멘트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쉬는 시간이나 매일 똑같아요. 글쎄요, 뭔가 뭔가 유형화를 하기 위해서랄까? 뭐 규칙성, 유형화